이번 시간에 할 것은 경매의 편견들입니다. 경매의 편견들. 제가 기초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책 표지에도 보시겠지만은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마인드가 핵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은 한국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은 전부 다 경매 성공 사례. 성공 이렇게 했다. 또는 권리 분석 사례. 그 이상의 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답이면 그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된 학문이라면은 이렇게 기초부터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수학 공식을 배우는 이유는 공식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면 그와 관련된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기 때문에 공식을 공부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를 내가 배웠다. 돈 버는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주식에 관해서 뭔가를 들었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주식으로는 뭐 공부를 한 놈이나 안 한 놈이나 똑같이 부자가 안 되죠. 그럼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매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으로 배웠다 그러면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 그 이유가 뭐냐? 가르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력이 좋아도 가르치는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잖아요. 말이 이제 우둔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아는 거에 이상을 설명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제대로 된 어떤 경매 교육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협회에서는 주로 보면은 교육 과정을 왜 이렇게 잡았냐? 지식 분야 있고 실무 분야 있고 그 다음에 기초반 있는데 기초반의 내용을 겨우 물론 입찰서류 작성법도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특강으로 빼지만은 그런 기초적인 지식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를 배운다. 마인드에 대해서 배우는 게 기초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기초반에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식이나 실무 분야 쪽으로 넘어가면서 기교를 익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실무반을 거치지 않고서는 답이 잘 안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거나 시장에서 보거나 들은 내용은 다 어디까지냐면 권리 분석까지입니다. 아무리 해봐야 권리 분석 책이고 어느 대학에서 강의한다고 해도 권리 분석이고 거기서 뭐가 안 나오니까 재개발, 재건축, 토지 개발 실무, 일평생 토지 개발할 일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건설사 직원도 아니고 그런 거 배우면 뭐합니까? 그런 거 쓸데없는 거를 막 섞어가지고 한다. 일종의 그게 이제 좀 사기죠. 따지고 보면 쓸데없는 거 공부시킨다. 예를 들면 육군이면 총 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비행기 조종법은 왜 배우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관계없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으로 표현하는 거는 권리 분석을 하거나 실무 연수를 할 때에는 마인드 교육을 별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에 초급 단계에서 핵심을 심어 놓고 전 교육 과정에서 이 생각을 꾸준히 연결해 나가야 완성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마인드라고 상징되는 게 부자 마인드, 그 다음에 오늘 할 경매 편견, 그 다음에 즐거운 명도입니다. 명도도 마인드가 안 받쳐주면은 매번 싸웁니다. 허구한 날 이렇게 가서 한 건 하면 또 싸우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돈을 안 벌고 말지 이렇게 힘든 일 뭐하러 하나 이런 생각 바로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명도라는 어떤 원리를 터득을 하면 법으로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이 경매 전반을 즐겁게 소화를 해낼 수가 있더라. 일단 돈을 벌려면 내가 마지못해서 버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왜 상사가 이렇게 위에서 쪼으면 뭐라고 합니까? 항상 사표 내려고 하다가 야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살지. 안 그러면 진즉에 사표 던져버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직업이어도 먹고 살려니까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는 부자가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내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공부든 뭐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도 즐거워서 하면은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돈 버는 것도 경매에서 재미를 느끼면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근데 경매는 이상하게 즐거움이 안 느껴진다라고들 합니다. 통상. 처음부터 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죠. 권리 분석이 머리 아프다. 그래서 권리 분석 공부 좀 해보려고 어디 돌아다니면
누군가가 다 속 시원하게 야, 그 다음 단계는 이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거야. 요거와 요거를 거치면 너는 분명히 고수가 돼. 이렇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안내하는 측면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제대로 된 학문이면 딱 길이 나와야 되고, 오늘 할 내용은 편견입니다. 일단 편견에 대해서 조금씩 해볼게요. 일단 공부의 필요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법원 경매는 분명히 안정적인 재테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정적인지는 부자 마인드 시간 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경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이치에 맞지 않거나 사실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경매를 잘못 이해하면 본인의 경우에 경매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경매 투자를 하더라도 분명히 실패하게 되며, 또한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경매 투자로 재산 증식을 하는데 회방을 놓게 됩니다. 좀 이따가 회방 놓는 사례에 대해서 또 설명할 겁니다. 경매에 관한 잘못된 편견을 극복해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체를 왜곡해서 알게 된다. 이러죠. 예를 들면 눈먼 봉사가 4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귀를 만지고는 부채라 그러고,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는 기둥 같다 그러고, 한 사람은 코를 만지고 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딴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눈을 뜬 정상인이 딱 보면 어떻습니까? 뭡니까? 코끼리잖아요. 네, 코끼리죠. 코끼리지 뱀도 아니고 부채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경매가 뭔지를 잘 몰라요. 첫째, 이게 코끼리인지 뱀인지. 그래서 자기가 보는 눈에서 얘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경매는 남의 집을 뺏는 것 같다. 왠지 죄의식이 좀 들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망한 집에 들어갔으니 이거 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재수 없는 집이 나왔으니까 오죽 재수 없었으면 그 집에서 망했을 거냐. 그러니까 내가 또 살면 또 망하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런 생각 해보셨던 분? 젊은 분 아니고.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보셨어요? 네. 아니면 그 남의 집을 뺏는 것 같아서 약간 좀 가슴이 좀 저려요.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다들?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 이제 나온다. 네. TV 같은 데는 가끔 나오고,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집행까지 하려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벌써 그런 말이 나옵니다.